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사는 독일 한주환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독일 테마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4개월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구독자 1000명이었어가지고 목표를 생각보다 빨리 달성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고요. 또 늘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독일 생활과 독일어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제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제가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이 진짜로 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역이민을 하지 않고 독일에 남아있는 그 1인으로서 그 이유 3가지를 함께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덧붙여서 이 테마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의 독일 이민 경험이 절실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을 했으니까요. 일반화는 절대 금물임을 미리 강조드리고 갑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제가 독일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한국에서 재수를 실패하고 독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피 유학으로 넘어온 케이스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저에 대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우리나라 예술계에서는 어디서든 인정받는 특목 중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 출신 애들은 뭐 이 정도 레벨의 대학은 가야지라는 남의 평가와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재수를 했는데도 그 최저의 기준에도 못 미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연스레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요. 영어권은 경제적인 이유로 당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을 놓고 비교하면서 알아보다가 뭔가 독일이 더 비자 받기가 까다롭지 않고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제가 취득하기에 더 수월할 것 같은.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대학 학비가 무료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아기 때 같은 동네에 살던 그 예중 후배 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랑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저희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중학교를 마치고 독일에 영재 유학처럼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독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아, 독일 너무 좋다. 나갈 수 있으면 꼭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어학과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출국을 했습니다. 이제 독일 유학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꽃길일 거라고 생각했던 독일 유학이 실은 광야였구나라고 깨닫게 되기까지는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독일 유학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이제 광야에 제 몸을 스스로 내던지다 보니까 이게 몇 번씩 깨져가면서 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날수록 제가 제 스스로 되게 발전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냐면 한국에서는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고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에 대한 어떤 이유를 논리적으로 대면서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한국에서는 이 능력이 정말 이었는데 여기 이 독일 광야에서는 이 능력을 어딜 나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뭘 해가면은 자꾸 이걸 왜 해갔냐? 좋아서 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좋냐? 막 이런 거 자꾸 질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워도 계속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 없던 사고력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그 이유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이민자로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인제 평생에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내 나라를 뜨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독일 유학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막 이 한국이 싫어서 나왔다기보다는 어떤 제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온 거였고, 또 독일 유학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큰 애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독일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독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학 후에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오래된 연인, 그러니까 구남친, 현 남편이죠. 그분을 따라서 남은 이유가 가장 컸는데, 근데 솔직히 저희 부부는 독일 생활 18년, 인제 저희 남편은 2년 정도 더 빨리 왔나? 그렇게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다시 한국에 갈까? 우리 한국 간다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해요. 그리고 쪼끔 더 나아가서는 '아 내가 여기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그 정도인가?' 생각을 해 보면 또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 이민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의 미래가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독일에 남아 있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입니다. 4년 전에 이제 만 2 세의 아이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아이의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물론 인제 지냈던 곳이 강남 한복판이었고, 그리고 봄이었어서 더 심했겠지만 애가 막 밤낮 구분 없이 폐렴 걸린 것처럼 기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인 저도 막 시도 때도 없이 기침이 나오는데, 밤에 자다가도 이 가래 때문에 헛구역질이 나 가지고 이걸 뱉어야 돼서 잠이 자꾸 깨는 그런 상황. 이게 통영에 내려갔더니 싹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인제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아 한국에 지방에 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이를 밖에 나가서 뛰어놀리기에는 독일보다는 확실히 덜할 수밖에 없겠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근데 물론 뭐 독일도 6 개월간 그 비바람이 치는 겨울이어 가지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결국은 쌤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두 번째는 독일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죠. 저 역시도 교육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뭔지 모르고 우연히 갔던 미술학원에서 그 자리에서 예중 입시에 뛰어들어 가지고 한국 예술계에서는 가장 좋다고 평가되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 학교가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돈 많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인제 저는 부모님이 워낙 이렇게 뼈 빠지게 어렵게 교육을 시켜 주시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 가지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되게 이상했던 게, 평소에는 보고 따라 그리는 거 아니면은 뭐 이거를 어떻게 그리라는 어떤 그림에 대한 공식 이런 거를 가르쳐 주고 그것만 주구장창 하루 8 시간씩 매일 연습을 시키면서,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저한테 그들이 전혀 가르치지 않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년에 한 번 열리는 뭐 학교 미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요 학교, 서울대죠. 서울대 기출 실기 시험 연습이라든지, 그때마다 저는 너무 당혹스럽긴 했지만 그냥 뭐 '이런 건 어쩌다 한 번이니까.'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겼는데, 근데 독일에 딱 오니까 제가 10년 동안 갈고 닦았던 어떤 그림의 테크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니만트. 대신에 한국에서는 어쩌다 한 번 발했던 창의력을 여기서는 늘 입증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처음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고라는 것을 해본 것 같아요. 물론 그 깊이는 아주 얕았지만, 근데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이, 저와 중고등학교 동창인 하지만 대학 입시 문제를 겪다가 인제 영국 런던으로 넘어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희규 작가라고 지금은 독일 미대의 교수님이시죠. 근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 인터뷰 내용을 보니 유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것이 fair lernen
해 가지고 즉 한국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까먹는 과정 그것이 필요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지랄이에요 솔직히. 더 돌아가 보면 저는 유아 시절 때부터 인제 워낙 교육열이 높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사교육 또한 많이 받은 편에 속하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에게 그 선생님들이 바랬던 거는 뭔가 성과를 빨리 낼 수 있을 만한 아무따 암기만 시켰던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알맹이가 되는 원리를 이해시키려고 들던 선생님은 아쉽지만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웠던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인제 저는 독일 사람하고 소통해 보면 참 늘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대학을 공부한 사람이건 직업학교를 나온 노동자건 아니면 뭐 그냥 저처럼 주부이건 상관이 없이 누구나 어느 장소 어느 때에 생각지 못한 질문에도 자기의 의견을 서슴없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 눈에는 전 국민이 갑작스럽게 하는 질문에도 막 당황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제각각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평소 순발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는 저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차이가 진짜로 의무 교육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리 필기 시험을 잘 봐도 평소에 발표를 안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들도 다 주관식이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내는데 훈련이 아기 때부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인제 한국에서 모든 전공 중에 가장 창의력이 높아야 하는 그 분야에 가장 좋다는 학교에 나와 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이 결말이 결국은 사고력 빵. 아무 말도 못하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였더라. 라는 현실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요. 제가 부모 된 입장에서 보니 인제 당시 주변 아이들이 나름 자기 철학을 갖고 와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심지어는 "이 학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하면서 어렵게 들어온 학교를 때려치고 나가고 그런 친구들을 인제 생각을 해 보면 걔네들은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어떤 사고력, 창의력 발달에 대한 터치가 가정에서 있었겠구나 생각이 돼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이셨던 관계로 이제 저도 부모님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제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예술과는 전혀 반대되는 분야인 법 전공을 했는데도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이제 본인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책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발표하기 좋아하고 했었는데 중학교 가서부터는 뭔가 책 읽을 시간이 없어지고 자기가 발표하면은 막 선생님이 혼을 내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교우 관계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를 깨닫고서 이제 현재는 그 누구보다도 쭈릿할하는 소심한 아시아인이 되었습니다. 인제 독일은 수능 자체가 4 과목만 보면 되잖아요. 심지어 그조차도 자기가 선택을 하거든요. 또 내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모든 학과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대학교의 레벨이 따로 없으니까 이 대학 진학 때문에 자기를 비관해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청소년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제가 누렸듯이 대학 학비가 정말 무료인 점, 또 대학생 신분으로는 어떤 기숙사부터 각종 사회적인 시설들을 엄청 저렴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 또 독일 대학 시스템 자체가요. 적성이 안 맞으면 중간에 잘리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꼭 대학에 나오지 않더라도 직업을 갖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천성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면 다 의대 아니면 법대에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겁이 되게 많아 가지고 죽은 막 곤충이나 동물 시체도 못 보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의대 다녔던 친구가 뭐 언제 해부학 수업을 했는데 토끼였나? 뭐 이렇게 뭐 가르고 인제 뭐 심장을 꺼내서 손에 올려 놨을 때 '아 이게 나의 천직이다.'라는 걸 알았다. 근데 저는 정말로 거기서 토하고 기절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켜줘도 못한다. 그리고 인제 법대 같은 경우는 저는 남편을 통해서 독일 법 쪽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얘네가 어떻게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그 시험을 보는지 그걸 어깨너머로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한 친구가 뭐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사법고시 볼 때 너무 인제 배는 고픈데 이거를 빨리 써야 되니까
제일 먹기 쉬운 게 바나나였다. 그래서 그 시험 기간도 되게 길어요. 그 기간 동안 계속 바나나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바나나 못 먹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저는 그런 거는 돈을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은 차라리 영상 편집을 네가 일주일 밤새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막을 네가 밤새서 달아야 된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독일에서는 의사건 변호사건 노동자건 삶의 질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으로 봤을 때 독일 교육이 한국 교육과 비교해서 확실히 장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희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은 제가 장점만 보고 있을 수 있고요. 나중 가서 제가 딴소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 가서 이 여자가 딴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제 세 번째는 뭔가 급을 나누는 사회적 문화 때문인데요. 이게 학벌로 급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뭐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뭐 입었는지,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부분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그 예능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뭐 남의 어떤 물질적인 결핍을 웃음거리로 삼고 그런 것이 스스럼없이 방송이 되고 저는 학창 시절에 실제로 당해보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정말 인종차별만큼 기분이 나빴어요. 또 한국 매체들을 경험해보면 요새는 뭐 초등학교 애들도 자가, 전세, 월세 이런 개념 또는 집 평수로 친구들의 뭐 급을 매기고 또 유치원생들부터도 벌써 메이커를 안다. 또 마트만 가도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게 등급별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를 내가 뭐 특등급을 못 사는 날에는 왠지 좀 루저처럼 느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라는 지인의 의견도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이 사람 자체보다는 외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한다라는 느낌은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대접받고 편리한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정말 솔직히 말해서는 최근에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 못 들어가서 향수병이 막 몰려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엄청 많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도 뭔가 유럽 교육 방식을 택한 그런 국제학교에 턱턱 보낼 수 있었더라면 아마도 나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 남편의 의견은 완전 반대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독일 이민의 장점으로 뽑아주시는 그런 워라밸 같은 경우는 저랑 남편 모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교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나 휴가, 병가 일수 눈치 보지 않고 쓰는 거 그리고 회식의 개념이 없으니까 언제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 또한 독일에 남아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저의 과거까지 들춰가며 말은 이렇게 장황하게 했지만 솔직한 결론은 제가 독일에 한 20년여간 살면서 뭐 어학, 유학, 육아 다 해보니까 참 외국인은 무슨 갖은 방법을 다 써도 현지인들과 섞일 수 없는 소외된 계층이다라는 점이 분명해졌어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고아, 과부와 함께 외국인을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잠언 27장에는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깊은 뜻은 이 천국 고향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독일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건 아무리 안정된 직업을 갖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여기 사람들의 문화를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감이 일단 안 되니까 사회에 적응하는데 한계가 확실히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시기가 오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 사는 장점만 취하면서 잘 살아보자라고 정신승리하면서 버티는 이유는 결국엔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교육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방향성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국 어머니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막 영어 교육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좋은 대학 가라 이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두 가지의 다른 언어만 해도 이 두 언어권의 좋은 점들을 내가 취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큰 세상을 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거창하긴 한데 저의 어떤 교육관은 너가 이 큰 세상을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직업으로 알려진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라 이게 아니라 너네들의 어떤 천성을
찾고 그걸 일찍부터 발견해서 발전을 시켜라. 근데 인제 저는 이걸 한국에서 하려면 제가 워낙 남의 말에 잘 휩쓸리는 타입이어서 뭔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막 살점이 뜯겨서 피가 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인제 주변 눈이나 비교, 급을 나누는 거 이런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독일에서는 교육 방식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제가 사회적 아싸이다 보니까 제 자신 또는 저희 가족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자유롭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독일이 개인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인제 독일에서 첫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아 이건 내가 독일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다.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은 이것보다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어요. 독일 사람 독일어 막 그냥 다 싫고 떠나고 싶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에 있는 제 친한 친구가 마침 또 남편을 따라서 전혀 모르는 동네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인데도 말이 다 통하는데도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통하는데 이러는 게 나는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딱 듣고 '아 이게 내가 사는 곳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든 그냥 내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그곳이 결국 나에게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사실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